네. 자, 4월 10일이 총선일인데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기도 하죠. 자, 임기 반환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가 또 있고 중간 평가란 프레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좀 숨고르기라고 말씀 변호사님 하셨는데 39 그대로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대만 되면 국민의힘이 선거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정평가가 63%에서 2주 있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 10%포인트를 내려와서 53%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번에 1%포인트가 반등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평가가 이제 40% 목전에 갖고 가령 다른 여론조사들 뭐 넘는 것도 있어요.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40%를 훌쩍 뛰어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갤럽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전화 면접조사는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응답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질 수 없는 선거예요. 뭔가 하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일이 윤 대통령 취임 23개월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는 25개월째고 문자 그대로 중간평가예요. 이런 중간평가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보면 한 2년 지난 중간평가 있잖아요. 하원 선거를 할 때는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권력 비판이 바로 민주주의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조금 잘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실망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간평가는 늘 집권 여당에 불리하고 의석을 많이 잃고 해서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진다. 뭐 이런 뭐 정치 평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권 2년 기간에 딱 집권 2년 만에 지금 하는 선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고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금리는 뭔가 하면 지금 문자 그대로 1866조잖아요. 지난달에 발표가 된 작년 네. 9월 말 그 가계부채가. 예. 거기다가 이게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 목적으로 빌려서 그 돈을 쓰는 것까지 하는 그 계산까지 하면 2,573조가 됩니다. 그 가계부채에 대한 고금리 부담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그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물가는 문자 그대로 가정주부들이 화를 낼 정도입니다. 사과 한 알에 5천 원 한다고 신문 일면에 크게 네. 사과 사진이 실리고 하는데 가정주부 입장에서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가족에게 사과 하나 제대로 깎아서 못 먹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네. 이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으로서는요 제대로 그 정책을 내고 제대로 처신을 해왔으면 진리야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렇죠.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한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이 완전히 참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0석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미 국민의힘이 뭐 갤럽이든 뭐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갤럽이 특히 그렇습니다. 서울은 민주당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는데 그게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국민의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도권에 대한 어떤 정당 지지도 이걸 바꿔 말하면 예,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다, 지원론이냐 네. 아니면 견제한다, 견제론이냐 이게 만약에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예. 패배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근사한 그 수치를 많이 보여준 곳이 바로 수원이에요. 네. 수원의 5개 지역에 지난번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랬죠. 다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쭉 하는 게 군데군데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박광원 전 원내대표 공천 예. 못 받으면서 거기도 좀 수상한 거예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요. 박광훈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네.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가결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박광훈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을 본인이 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박광원 그 원내대표 시절에 이분이 친명으로 바꾼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예. 태도가 그렇게 비명적인 태도를 안 보였어요. 굉장히 중재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많이 뛰었고 그런데도 보면 이번에 박광원 대표가 합의 10%에 들어갔습니까? 뭐 그래서 좌우지간에 간발의 차로 떨어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러니까 지금 수원에 어제입니까? 그 원희룡 원희룡이 아니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자주 가요 지금 수원을. 가서 그 수원의 후보들 5명을 다 예. 세워가지고 함께 같이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낙곰 사던 주진우 씨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가 막 전부 다 이 대중들이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이 상점 안으로 피신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수원에 일종의 한동훈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화면에 이수정 교수가 이제 김준혁 후보랑 붙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 지역구도 상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격전지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계양을뿐만 아니라 중성동 갑도 그렇고 광진을도 그렇고 분당갑, 화성을 뭐 이준석 대표 나오면서 여러 군데인데 어디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재밌을까요? 지금 이 저절로 이재명 대표가 저절로 격전지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가령 서울의 중성동 갑 같으면 임종석 대표가 그대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그대로 공천을 네. 받았으면 뭐 무난히 이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현희 그 전 공익위원장이 오고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아주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윤희숙 예.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지금 약간 밀리긴 밀려요. 네. 밀리지만 그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크게 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차이를 엄청나게 지금 좁혀놨어요. 네. 거기도 지금 계양을처럼 앞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선대위원장 모셔달라고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대죠. 임종석 전 실장이. 전현희 후보께서 전현희 연락을 후보가 했는데.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을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사실은요 보면 누구 약 올리는 거죠. 자신에게 자신을 컷오프시키고도 바로 이튿날 왕십리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명계를 함께 모아서 네. 그리고 나서 이낙연 대표와 만났는데 이낙연 대표와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석현 전 그 국회 부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은 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자들에게 참 이 표현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사람이라면 전하겠지. 사람이라면 전하겠지.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의 태도를 저렇게 확 바꿀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문재인이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틀림없이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재명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당의 주저 안 찍겠느냐? 포스트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낙마를 하게 되면 네. 그래 되면 당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그 명문 정당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임종석 너는 남아 있어라.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다음 홍영표가 양산에 갔잖아요. 그랬죠. 그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가 양산에 가서 의견을 구했는데 그리고 올라와서 스스럼없이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낙연과 지금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말을 옮기듯이 훈수를 준다. 글쎄요. 그 훈수 정치를 지금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훈수 정치를 한다는 게 언론에 나가면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네. 극비리의 훈수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지금 당에 남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게 이제 재수사가 되니까 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당에 남았겠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까지 보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거기에는 지금 임종석 조국 그리고 이광철 이 세 사람이 재수사 대상인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빚을 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틈없이 배후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